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행 레저 종목 떡상, 롯데 관광개발 상한가.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마냥 쉽지는 않게 느껴졌거든요.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쉬웠는데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 사시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 한 5개 되는 것 같습니다. 뭘 사도 상관없다. 그중에 롯데 관광개발이 1순위다라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사자는 거 그냥 사면은 쉽게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지금 이 시장에서 쉽게 대응 전략들 좀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접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남기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기실 수 있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가능하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장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이 주도주 영역은 쉬어갑니다. 2차 전지는 7월 26일 날 고점 찍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조정받고 있고 자동차와 반도체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시장 주도주가 쉬어갈 거다. 8월 한 중순이나 셋째 주까지는 시장이 조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주식을 다시 싸게 잡자. 주도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잡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그 대신에 바닥권에서 노는 종목들 중에 해볼 만한 게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네이버랍니다. 네이버랑 카카오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로 크게 이익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방송 때 제가 여러분께 그럼 지금 살 게 뭐냐라고 이야기 드릴 때 놀거리, 즐길거리,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목들이 오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가장 제가 비중을 많이 실차라고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주식은요, 순환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가 오르면 이쪽이 떨어지게 돼 있고 이쪽으로 돈이 쏠리면 얘가 주저앉게 돼 있는데 이 순환매 돌아가는 사이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가 우리가 주식을 즐겁게 하는 사람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2차 전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고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100대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이제 한 5대도 채 안 됩니다. 5% 정도밖에 비중이 되지 않거든요. 많아야 10% 정도 잡을 수 있을 텐데 얘가 30%, 50% 갈 때까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단기에 급등하게 되면 주저앉을 때 반토막 이상 떨어지거든요. 사지 않아야 될 시기인 거죠. 좀 더 기다리시면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바닥권의 종목을 사랑합시다.
네,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이 시장 바라보는 이런 분석들을 함께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좀 높아요. 21,000원이고요. 네.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21,000원이면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한 2년, 3년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 나와가지고 좀 더 궁금해졌을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오늘 종가로는 18% 상승하면서 17,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이 됐거든요. 전문가님. 21,000원 매수가라고 합니다. 매수가까지 어떻게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종목 상담하고 나가서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손해가 나서 전화를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하셨는데 제가 왜 따뜻하게 공감해 주지 못하고 뭐라고 자꾸 야단치냐라고 한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봉 보시게 되면은 바닥 잡히고 나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손절칠 종목도 아니고 들고 가시면은 회복은 될 겁니다. 그런데 쓴소리를 하자면 진입을 할 때 우리가 바닥권에 둘러서 찍고 저점 찍고 올라오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건데 지금 사셨던 21,000원은 굉장히 높아서 여기 고점에 추격했거나 내려오는 과정에 추격을 하신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자만히 한번 보실까요? 월봉을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얘가 2010년도에 1,600원대, 2007년도에 1,600원대에서부터 얼마까지 하면 4만 원을 가요. 그러면 바닥에서 한 20배가 넘게 시세가 났죠. 보통 이런 종목들은 반토막 난 뒤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보시면 2만 원 밑에 15,000원대 바닥 찍고서 올라오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요. 근데 얘가 밑에 횡보했던 기간 한번 보시면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거의 8년가량 횡보합니다. 자, 종목의 특성을 항상 주식 매수하시기 전에 보셔야 되는 건 얘가 한번 조정을 받고 횡보하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종목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세력의 특성이 보이게 되는데 얘는 지금 2016년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2023년이죠. 그럼 약 7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것은 올해 내년 정도, 길어도 내년 정도 안쪽에 얘는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 일단 25,000원대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얘가 조정 나올 때 조금 더 사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비중으로 30% 정도까지 맞춰 놓으신다면 한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단 이게 이번 사이클에 갈 수 있는 사이클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일봉 보십시오. 보시면 갭상승에서 윗꼬리가 길어요. 자,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다시 내려오면 얘는 12,000~13,000원까지 또 빠질 거예요. 그럼 저점에서 거기서 확인하고 내가 미중을 더 채워서 끌고 올라와서 한 1년쯤의 세월을 내가 감내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내일 금요일이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이 거래일 내에 얘는 17,740원이라고 하는 오늘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주저앉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틀 정도 지켜보셨다가 17,740원 넘어서면 2만 원 초반 올라올 때 일단 정리하시고 다음 사이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재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저는 이 종목은 사실 이 여행 레저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얘는 올해 하반기 한 번 더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한번 주저앉으면 제가 그때 비중을 한 50%까지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갔다가 떴다가 주저앉을 건데 시청자님께서 좀 속 안 상하시려면 좀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내일하고 월요일장에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팔고 나갈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밖에 안 되니까 일단 정리하고 바닥에 사겠다 싶으면 이틀 지켜보고 양봉을 추가 상승 못하면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 예, 내가 그래 뭐 나 이 종목은 좋다니까 떨어지면 살게 그러면 올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또 사놨다가 내년에 진짜 상승하면 한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향후 이틀간의 거래 동향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돌파를 해준다 싶으면은 그때는 일단은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 저점이 이탈했을 때 정말로 바닥을 확인했을 때 그때 비중 추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LNF.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24만 원에 20%요. 24만 원에 비중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제조하는 업체인데 오늘 종가는 22만 8천 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LNF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인데 어떻게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 올라는 올 것 같은데 참 2차 전지 종목 상담받을 때마다 참 난감한 게 저는 지난달 26일 날 최고점 청산을 다 시켜버린 종목들이라서 사실 저는 이 종목이 빠졌을 때 제일 좋은 가격은 10만 원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잠깐 반등할 때 24, 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길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올라오면 본전쯤에서 일단 한번 탈출하시죠.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8월 말경에서 9월 초 정도가 2차 전지의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빠질지 확인한 뒤에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좀 상처가 하나 났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여기다 우리 연고 하나 바르고 빨간 약 하나 바르면 나을 상처가 있는가 하면 얘가 잘못해서 곪으면은 썩겠는데 그러면 내가 병원 가서 내가 더 곪기 전에 째야 된다라는 상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연고 하나 바르고 빨간 약 하나 발라서 괜찮은 상처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곪을 수 있기 때문에 본전쯤 올라올 때 일단 빨리 정리해버리시고 본전 오면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믿으시는 신께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가에서 저는 마이너스 30에서 50%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탈출하신 이후에 보시고 비중 늘리는 거는 만약에 탈출 못하시면 손절을 절하면은 21만 원 무너지면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바닥 잡혔을 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제가 2차 전지 들어가자고 할 거예요. 그때 사셔가지고 그때 비중을 한 50% 채우십시오. 제 운영하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아마 그 사자고 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비중을 채워가지고 이익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반등을 주고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전량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분석하는 내용들을 나는 실시간으로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받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TSI요. TSI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15,400원에 10%입니다. 15,400원에 비중 10%, TSI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이 또 들어왔습니다. 종가가 12,130원, 매수가를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TSI입니다.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이 올까요? 탈출입니다.
시청자님 이건 탈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얘가 앞에 올라갈 때 앞전 고점을 못 넘겼습니다. 이번 상승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쌍봉이라는 얘기와 쌍바닥이라는 얘기 아시죠? 예, 올라갔다가 주저앉고 앞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눌린 놈이면 매수가 맞는데 앞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저점을 이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점이 8,000원인데 얘가 깨져버린다면은 얘는 2, 3,000원대까지 빠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대형주라 뭐 삼성 SDI다 아니면 LG 저 에너지 솔루션이다 뭐 이런 식의 대형주라고 한다면 제가 적당할 때 내려올 때 좀 더 사가지고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테마가 타는 바람에 올라간 종목이지 이 회사의 값어치가 그만큼 높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대형주를 위주로 가는 건 실적이고 그 회사의 값어치 그다음에 나중에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편한데요. 중소형 종목들은 사실 테마를 타면서 움직이는 거지 그 본론의 원래 내재 가치만큼의 가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을 보셔도 이미 꺾여 있는 상태라 얘는 떨어지면 7, 8천 원이에요. 바로 빠질 자리고요. 일봉을 보시게 되더라도 떨어지고 있는데 운이 좋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 손절하기 싫어. 난 그래도 어디까지는 버텨볼 거야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11,000원이에요. 11,000원짜리가 깨지면 바닥이 어딘지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게 매수가 지금 15,400원이시면 아마 여기서 사셨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서 물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점에서 눌렀다가 하나, 눌렀다가 둘, 사이클 끝. 그다음에 다시 하나, 둘, 반등했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이클 끝. 끝나고 하락파가 출발될 때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시간은 다시 이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붐이 일어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중소형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신뢰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라면 손절치고 그리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제가 지금 들어가려는 종목이 주도주 섹터가 3개가 있거든요. 그때 거기에 저희 톡방에 오셔서 그냥 같이 비중 실어서 들어가시는 것이 어차피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매가 대비 한 20% 남짓 정도 손실이신 것 같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비중을 한 30%에서 50%까지 제가 종목들이면 채우셔서 끌고 올라오시면 10%만 수익 나도 이거 복구하고 수익 나시니까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일단 탈출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TSI는 종목 교체가 좀 시급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GKL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330원, 비중 15%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관련한 섹터 굉장한 시세를 보였죠. GKL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15,9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매수가 부근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좋은 전문가님을 만난 것 같아요. GKL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GKL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자라고 했던 섹터입니다.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이면 좀 더 견뎌보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종목이고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앞전 바닥에서 첫 번째 11,500원에 갔다가 17,000원대까지 상승, 첫 번째 상승이고요. 두 번째 13,000원대에서부터 올라와서 21,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앞전 바닥을 쌍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모양은 좋은데 이 가격에서 그대로 급등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17,000원을 넘느냐가 관건이라서 자, 일봉을 잠깐 보시면요. 자, 지금 보면 얘가 바닥에서 놀다가 제가 여러분들 7월 26일 날 이후부터 살려면 이거나 사세요라고 했던 섹터가 여행 레저 섹터거든요. 근데 바닥이니까 사두시면 손해 안 볼 겁니다라고 했던 건데 저는 바라본 게 10%에서 20% 정도 올라가는 걸 말씀드렸고 오늘 찍은 고점 가격이 16,990원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지금 물려 계신 가격은 17,330원이니까 아마 여기 내려올 때 요쯤에 사셨거나 요쯤에 물리셨거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거나. 예, 그러면 지금 보면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얘는 반등하게 되면은 저는 한 18,500원에서 2만 원, 요 언저리까지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거래일수 이틀입니다. 내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틀 연속 양봉이 선다면 선생님 가격을 넘어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틀 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정리하시고
얘가 한두 달 기다리면 또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이 나와요. 그럼 그때 비중을 밑에서 채워가지고 끌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 레저 섹터는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 안에도 이거 다시 잡을 자리가 있으면 또 드릴 거예요. 그때 비중을 실으시면 되고 만약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아이 모르겠고 나는 갔다가 그러면 올라와서 본전 이상 올라오면 팔고 다시 내려오면 땡큐고 만약에 본전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한두 달 기다리셨다가 조정 나온 뒤에 저희가 비중 실을 때 그때 비중을 채워서 이익 내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처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섹터고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얘는 내년까지 보시면 수익이 많이 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월요일장까지의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동은 아난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네. 27,000원이요. 네, 비중은요? 30%. 네, 동훈 아나텍 매수가가 27,000원, 비중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메모리 관련한 반도체 종목이죠. 오늘 5%가량 하락을 하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동훈 아나텍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걸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청자님? 예. 이거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저는 탈출입니다. 예.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탈출입니다. 왜냐하면 주봉이 완전히 꺾였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바닥에서부터 시세를 급등을 해서 수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보통 사람들이 급등했다가 내려오면 한 반토막쯤 나면 반등하거든요. 그럼 그 종목을 보통 그 반등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잘못된 매매예요. 왜냐하면 선수들 매매 영역이지 이 선수들 매매는 손절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선수예요. 소위 말하는 5% 롤 혹은 아무리 길게 버텨 10% 이상 손절치지 않을 사람이 들어갈 영역이지 이 종목은 건드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보통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출발점이 얘가 10,000원에서 9,000원이에요. 그리고 올라간 자리가 54,000원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500% 더 졌죠. 근데 바닥에서 500%인데 얘가 살아날 종목인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올라간 폭의 절반. 그러면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올라가면 절반이 얼마죠? 마이너스 22,000원 정도 되네요. 보시면 54,000원이니까. 그러면 22,000원을 빼버리면 32,000원 정도가 됩니다. 32,000원이 하프라인입니다. 절반짜리인데 이미 붕괴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얘는 다시 올라갔던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들고 버티셔야 될까요? 탈출하고 다음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까요?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10,000원, 20,000원까지 가신다면 버티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잘라야죠, 뭐. 그렇죠? 네. 선택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방송 출연해서 제가 종목 상담할 때 욕먹는 이유가 옳은 말 해주고 욕먹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도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괜찮은데 너무 제가 말을 세게 하나 봐요. 그래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지난주에 마음이 착잡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선택은 어차피 선생님께서 하시는 겁니다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얘는 잘라내고 차라리 지금 우리가 다시 태동하고 가려는 종목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종목에 관한 여러분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런 차트 모양을 고르면 됩니다라고 할 때 잘 봐놓으셨다가 그런 종목들을 고르시게 되면 어차피 지금 비중이 30%라 좀 비중이 많아서 문제인 거지 전체 비중에서 손실폭은 10% 남짓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 내 30% 비중에 10%니까 내 자산 대비의 손실은 마이너스 3.5%에서 4%밖에 안 돼요. 내 원금 대비. 그러면 그 정도는 다음 차트에서 우리가 다음 사이클에서 비중 30%, 50% 채워서 10% 이상만 먹으면 충분히 복구되니까 너무 마음 연연하지 마시고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톡방에서 제가 종목 드릴 때 만회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이 종목도 우리가 종목 교체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산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정확하게 최대한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JYP요. JYP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2만 원에 30%. 12만 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12만 7,200원입니다.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언제 좀 대응을 해봐야 가장 잘 대처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JYP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오른 상태에서들 사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참 난감한데 JYP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사실 오너 리스크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소속 연예인 문제들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의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한동안 침체했다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터져요. 근데 문제는 횡보 구간은 우리가 견디자라고 하겠는데 급등을 한번 했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다시 이 박스를 그리고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우상향을 해버리면서 다시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겠죠. 즉 다시 말해 JYP의 성장성은 분명히 좋은데요. 지금 사신 가격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 지금 얘가 주봉으로 바꿔서 보시게 되면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 한 번 높인 거 외에는 좀 위태위태해 보이시지 않나요? 얘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주저앉을 때 어땠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졌고 올라갔다가 고점과 저점이 낮아졌고 올라갔다 주저앉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세가 장기 횡보 이후에 시세를 분출하게 되면 분출 이후에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장이 언제든 주저앉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봉으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일봉을 보셔도 얘가 저점이 미세하게 낮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고점은 한 폭 높여놨지만 그 이후로 고점이 낮아지고 심지어 저점을 깨는 흐름인데 다행인 것은 선생님께서 매수가가 12만 원인데 넥클라인이 12만 원이에요. 개가 무너지면 주저앉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그래도 단돈 1,000원이라도 아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수료 빼고 이익 볼 수 있는 저라면 내일 아침부터 만약에 버티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12만 1,500원, 2,000원 정도에 이렇게 스탑을 걸어 놓으시면 내 매수 단가보다 한 1,500원, 2,000원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건드리면 다 정리해 버리실 걸 권장하고요. 만약 나는 이 성장성이 좋으니까 좀 더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비중 30% 너무 많습니다. 20% 덜어내십시오. 내일 아침에 덜어내시고 10%를 12만 원 본전 스탑 걸어놓고 버티다가 12만 원 본전 나가면 없애는 것이 낫겠다. JYP의 성장성은 좋지만 저라면 JYP를 다시 재매수한다면 한 7, 8만 원, 8, 9만 원대까지 내려와야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조정을 하는 구간인데 아마 8월 말에서 9월쯤 돼 있으면 떨어져 있을 겁니다. 12만 원 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으니까 이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중요한 건 삼성전자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에 사면 물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삼성전자 좋은 거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 없는데 주식 투자자에게는 삼성전자는 이가 갈리는 종목이에요. 왜? 늘 떨어지고 얼마 못 가니까. 굉장히 애먹이니까. 실적, 2분기 실적이 좋고 뭐 MSCI인가 뭔가 그거 편입되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패턴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비중이 지금 고점에서 30%를 잡을 만큼의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에 돌파하려면 직전 고점이 돌파되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내가 돌파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눌려서 조정받았을 때 사는 거지 지금 사신 가격이 12만 원이 거기가 목적 이렇게 넥클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목을 탁 치면 넘어가는 가격이 있잖아요. 딱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될 가격이니까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비중을 30% 채우셨다는 얘기는 나는 더 보겠다는 생각으로 사신 거니까 저는 최소한 본전은 걸어주셔라는 얘기고 12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아마 8, 9만 원대까지 급격히 빠질 거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비중을 줄이시든 아니면 그냥 가져가시든 본전 스탑을 하시든 그 시청자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우리 JYP 같은 경우는 12만 원을 지지하는지를 체크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는 강의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방송의 핵심 코너이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저 열심히 들으려고 펜과 노트할 종이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떤 강의일지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그러면서 한숨을 쉬시길래 왜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바로 옆에 듣고도 안 샀대요. 그래서 제가 한참 놀렸거든요. 쌀 때 사랄다가 꼭 보는 사람들은 싸다고 할 때는 안 사다가 올라가면 왜 자꾸 사려고 덤비냐. 이게 보통 개인의 투자자의 성향이다. 마치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마음에 드는 데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라고 얘기할 때는 싫은데요? 제 칫 이러면서 안 주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는 마음이 변했어요. 다른 사람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저보고 차 한잔 하시죠. 그럼 저는 싫은데요. 버스 떠난 뒤에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는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논리법을 얘기할 때 연역법이라는 게 있고 변증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설을 세워. 나는 이럴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들 하나씩 달아가는 그걸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주식에서 말하는 탑다운입니다. 자, 주가가 오를 거니 내릴 거니? 내릴 거야? 주식 사면 안 돼. 인버스 사야지. 주가 오를 거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섹터 중에 어느 섹터가 괜찮아? 하나씩 섹터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목을 찾아. 그 회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거고 아까 JYP 말씀하신 분처럼 JYP가 앞으로 어느 지수에 편입이 됐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이거는 그 회사의 성장성은 맞는데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버틸 만한 종목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이미 상승을 끝내고 죽는 섹터는 보시면 안 되는 거고 바닥권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그 종목을 찾아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탑다운 방식인 거예요. 시장이 오를 거야? 그러면 나는 주도주를 끌고 갈 만한 성장주를 찾는 거고 시장이 조정주야. 그러면 조정 구간이면 난 뭘 찾아야 할까요? 성장주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왜? 성장을 못하고 시장이 주저왔는데 들어가면 다 같이 전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는 거냐면 소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가치주의인 거예요. 가치는 좋은데 시장이 성장할 때 다른 애들 다 주도주 올라갈 때 못 간 애들. 근데 얘들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려고 폼 잡는 것들 나 좀 봐줘요 얘기할 때 야 너 못생겼으니까 저리 가 이거 아니고 나 좀 봐줘요 그런데 그 애들 중에서 좀 괜찮은데 똘똘한데 어우씨 너 좀 키우면 되겠다 이런 애들 데려다가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매매하는 방식이에요. 개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시장에 저는 주도 섹터를 제가 한 20개 정도를 쭉 한번 훑어드릴게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놈이 오를 놈인지 떨어질 놈인지 보실게요. 자, 2차 전지예요. 자, 보시면 제가 바닥에서부터 시세를 급등, 거의 예각이 이렇게 급등시킨 종목들은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얘는 보통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저는 고점에서 저점 대비에 반토막 정도 난 상태, 이 반 가격에서 버텨주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가 이 반 가격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얘는 저점에 회귀하게 돼 있어. 최대한 떨어져서 얘가 바닥 찍고 올라오는 아랫골이 긴 신호라든가 소위 말하는 차트에서 우리가 아랫골이 달면서 신호가 저점 형식이 나타나는 저점의 신호탄이 나타나는 차트 캔들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아야 돼요. 제가 7월 26일 날 2차 전지 최고점에서 다 팔아라 10시 49분에 여러분께 카톡방에다 문자 단체로 드렸는데 그거 받으신 분들은 제가 오죽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번에 전생에 나라를 구할 만한 복을 쌓은 거라고. 왜냐하면 저거 최고점에서 팔으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전부 다 더 간다고 얘기했지. 지금도 떨어질 때마다 더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많을 뿐이지 다시 사지 말으라고 아직까지 한 달 이상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톡방 안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건드리면 죽어요. 중간중간 반등 나오죠. 5%도 뜨고 3%도 뜨고 뭐 10%도 뜨고. 근데 이거 사게 되면 물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사서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전 종목은 지금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패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실까요? 자,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고점 찍고 밀리고 있는데 얘가 우리가 사도 되는 가격이냐는 건 앞전 저점에서 쌍바닥을 버티면인데 보시면 무너졌죠. 그럼 얘가 반등이 나온다 한들 이 가격에서 건드렸을 때 단타는 가능하겠으나 추세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을 원합니다. 16,500원에서 17,500원까지 코덱스 자동차가 떨어지면 바닥이다 생각하고 저는 그 시점이 8월 말에서 9월 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말 9월 초까지는 시장이 단계적 계단식 하락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섹터 반도체입니다.
이 섹터들 중에는 제일 셉니다. 올라갈 때 계속 가고 장시간 눌렀다가 또 가고 조정받았다 또 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완벽하게 죽여버린다면 저는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계산은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는 여러분 계절주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반도체 계절주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텐데 통상 9월에서 10월에 반도체가 가장 저점이고요. 그리고 얘가 11월 말에서 12월, 1월에 가면서 겨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을에 사가지고 겨울에 팔아먹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시세가 난 상태에서는 얘는 가을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시장은 지금 조정 영역에 간다. 왜?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리노공업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3개, 4개만 종목만 가지고도 시총이 꽤 높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IT 장비 업종으로 같이 들어가요. 비중이 얘네들만 해도 전체 시총에서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정이 나올 때 시장이 급등하기는 어려워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여기서 사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빠져야 될까 고민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3개의 주도주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주도주 섹터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린다. 이해되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JYP 같은 회사들, 그죠? 우리가 하이브 같은 회사들,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 초록뱀 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미디어 콘텐츠 섹터에 속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조금만 공부할 때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가 하나 찾아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타이거 미디어 섹터라고 하는 이 종목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봐드릴게요. 한번. 뭐뭐 들어가 있나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종목을 개별주로 사실 별로 살 필요가 없는데 화면에 크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중이 제일 높은 게 SM이고요. 11%.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11% 비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10.19%, 하이브 9.8%, CJ ENM,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디어유, 그다음에 엑스터, 콘텐트리 중앙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개별 종목으로서 엔터 종목을 내가 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터 종목의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만약에 이 4개, 3개는 살 게 없는데 저한테 만약에 이것들 중에 고른다면 뭐가 낫겠냐라고 얘기하면 얘는 밑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니 미디어 콘텐츠 섹터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7,500원에서 8,000원 이 원저리까지 갈 폭이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고 조정이 나올 때 살 수 있는 섹터다라고 골라놓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사신다면 주도주 3개 빼고 미디어 콘텐츠 얘는 조정 나올 때 살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에너지화학입니다. 얘는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에 내내 사라 이야기 드리면서 이 종목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차 전지를 1월, 2월, 3월에 물려도 사라 비중 50% 채워라 30% 채워라 이야기했던 섹터였고 두 번째가 에너지화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얘는 눌렀다가 여기서 급등하고 완전히 죽이고 반등하고 죽이고 마지막 엘리어트의 3파동이 끝났거든요. 에너지 값이 오를 때 조금 반등은 하겠지만 얘는 한번 조정이 다시 나와야 돼요. 저는 16,000~17,000원대만 오면은 얘를 다시 한번 비중 30%까지 채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반등들은 기름값 올라서 잠깐 반등하는 거지 우리가 물리지 않을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섹터니까 킵해놓고 말씀드린 섹터까지 내려올 때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다음 철강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 없으면 제가 그동안 계속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철강, 그다음에 시멘트, 건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주 이쪽 섹터를 계속 공략했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올라갔다가 눌리고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진 바닥이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얘가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갈 여력은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기다려보자라는 거고 철강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번에 건설주들 굉장히 많이 주저앉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순살자이 무슨 흐르지오, 물 흐르지오 이런 아파트 거시기 그 닉네임이 많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LH에서 그 공사를 수주했는데 한 90여 개 현장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철근이 만약에 15개 있어야 되면은 10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야 큰일 났다 우리 아파트 무너지지 않을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철강, 철공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모든 집들은 카메라를 하게 되고 감리를 더 강화하게 돼요. 그러면 원자재를 단단하게 섞지 않으면 그 건설사 망하거든요.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철강 관련, 건설 관련, 시멘트 관련이 전망이 좋다는 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사셔야 되니까 전 그중에 하나가 철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팔고 나갔으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건설 한번 보실래요? 자, 건설은 제가 올 초부터 여러분 할 거 없으면 건설이나 사시라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굴뚝주를 사람들이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얘는 노가다 하는 거야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사요. 그런데 웃긴 건 2차 전지 날아가고 뭐 자동차 날아가고 막 전기차 날아가고 할 때 그것만 눈에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게 굴뚝주예요. 굴뚝주. 그래서 이 종목들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사놓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건설주들은 여러분 또 올 하반기와 내년 봄까지 저는 내년에 4월에 총선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회의원 나가서 표 받으려면 여러분이 정당 투표를 표 받으려면 어떤 공약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건설 공약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어디에다 뭐 짓겠습니다. 똑바로 뭐 하겠습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건 건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토목이고.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6개월쯤 지나면 그때 건설주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닥에서 주워 담았다가 선거가 와 시끄럽게 움직일 때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대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 자리는 아닌 거죠.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게임 산업을 보시게 되면 얘는 바닥권인데 자, 우리가 바닥권 종목을 유심히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월봉을 한번 보실까요? 게임은 바닥에서부터 급등을 했다가 주저앉는데 통상 이런 차트는요. 얘가 바닥에서 2, 3년을 겨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가 게임주는 저점에서 담아갈 자리예요. 게임 산업이 앞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우리는 게임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을 고르시기가 힘드시다면 코덱스 게임 산업이라는 종목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제가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릴 때 야금야금 중장기로 놓고 여러분 한 2, 3년 놓고 바라보시면 내가 들어간 단가에서 못 간 거는 더블 정도가 있을 거고 많이 간 거는 300%, 500%가 있을 거거든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 섹터는 언제 사냐면 얘가 올라갔다 한번 떨어지면서 겨울 전에 한번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보통 11월 달, 12월 달에 종목들이 되게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어요. 그때 배당 주식으로서 보험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보통 보험사들이 4%에서 많은 건 7%까지 배당을 줘요. 그래서 얘가 연초에 배당받기 때문에 그 매력으로 막 올라가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연말에 보실래요? 얘가 주저앉을 때가 지금이랑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현재가 8월 달이죠. 고점 찍었죠. 비슷하죠, 지금하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한 두어 달 주저앉아요. 그러면 10월 달이나 9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정 나올 때 퍼 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연말 연초까지 끌고 가시면 얘가 우리가 연말 연초에 굉장히 시세가 안 좋았거든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산다고 계절주란 인식을 좀 가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바이오 종목은 우리가 쌍바닥권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 거 없으면 바이오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바이오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바이오 섹터 ETF가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8,500원인데 한 8,700원에서 8,900원쯤 오면 다 팔고 나가셔라. 바이오 종목들 아셨죠? 버티지 마세요. 물려요. 예.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였냐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여행 레저 섹터입니다. 자, 여행 레저를 지난주에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렸던 거 뭐냐면 이 섹터들 다 뒤져봐도 아직까지 안 오른 건 얘밖에 없거든. 아직까지 안 오른 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도 있고 가을에 좋아지고 연말 되고 하니까 코로나도 거의 엔데믹이라 그러고 계속 반영이 안 돼서 근데 얘가 계속 주저앉는 건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행 레저 ETF 얘는 타이거 여행 레저 228800이라고 하는 ETF 종목입니다. 이놈 갖고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자, 대한항공 조정 나올 때 사주면 좋겠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얘기했는데 오늘만 9.5% 올랐습니다. 참 좋은 여행. 자, 보시면 차트 패턴으로 도대체 어디가 이게 오를 거야. 그죠? 어떻게 봐도 오를 수 없는 차트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바닥이다 사라. 여러분 바닥주를 사랑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올라가는 거 사랑하지 마시고 아직 가치가 없는데 내가 그 가치를 발굴해서 이익을 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공략했던 게 뭐냐면 롯데관광개발을 10,000원 밑에서부터 모아간다. 근데 저는 7, 8천 원대 오면 비중을 왕창 한 50%까지 채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시면 10,000원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래도 그죠? 여기 밑에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이네요. 거래일수로 9일. 뭐 하셨냐고 살할 때 10,000원 밑에 내려올 때. 근데 저 단톡방에 오늘 올라오신 거 보니까 10%밖에 못 채웠는데 갔다. 근데 수익률이 40%래요. 자, 오늘 상한가거든요. 오늘 수익률만 29.99%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저는 상한가를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아야 되거든. 얼마 못 가. 상한가를 맞는. 야금야금 가는 게 좋지. 한 방에 빵 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쉽게 뜨거운 놈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식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가는 데까지 보다가 답할 때쯤 되면 말씀을 따로 톡방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 나오면 좋겠는데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한번 일단 힘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호텔 신라도 제가 짝짓기로 말씀드렸죠. 놀러 가면 뭐 합니까? 호텔 가 잠자야 될 거 아니야. 신라 호텔 비싸다고. 예, 비싸요. 돈 많이 벌어서 가십시오. 그런데 호텔 신라랑 또 하나가 뭐였냐면 참전여행 하나투어였습니다. 예, 참전여행 말고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합니까? 놀러 가면 여러분 뭐해? 땡기잖아. 빠진고. 예? 이거 내년까지 전망 좋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랜드 꽤 전망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2만 원까지 바라보시고 꾸준히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GKL 물어보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정했다 갈 거냐 그냥 갈 거냐라 못 사신 분을 위해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물린 분을 위해서는 그냥 갔으면 좋겠고 마음이 저도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바닥권 종목인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CJ 대한통운이에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세요. 이 종목이 왜냐하면 유럽은 우리처럼 택배가 많이 안 깔려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은요 뭐 하나 시키면 보름에서 한 달이 기본이야. 화장품 보름에서 한 달. 예, 뭐 만약에 내가 인터넷 설치해주세요 한 달 걸려야지 기본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택배 시스템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독일이랑 했나 아마 봤던 것 같은데 기사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제휴를 맺었어요. CJ 대한통운하고 택배망을 구축해달라고. 그래서 얘는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야 될지 감 잡으시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사셔라. 그래서 아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색 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종목들을 쭉 훑어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톡방에도 보시면 저한테 이 종목들 해서 되게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어디 갔지? 아까 해놨었는데 여기 있다. 네, 잠깐만요.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맨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예, 보세요. 예, 저희 그 노란 톡방에 보시면 이거 좀 키워볼게요. 예, 수익 인증 올라온 게 아까 9시 10분에 제가 추천한 거라고 인증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보시면 더존 비지원 그때 우리 한번 크게 했죠. 당원랜드 그다음에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참 좋은 여행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클리오 화장품 종목입니다. 오뚜기 보시면 클리오도 오늘 12% 올랐고 아모레퍼시픽도 아침에 9% 올랐고 싹 다 올랐습니다. CJ 대일제 재단까지. 그리고 또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종목들 여기 올려놨거든요. 현대글로비스부터 제 관심 종목 그대로 긁어가지고 캡처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다라고. 그러면서 봤더니 이 회원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기 9,200원에 10%밖에 못 모았는데 7, 8천원까지 오길 학수고됐는데 못 올라서 내려오지 않아서 덜 샀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료방에 제가 종목의 비중까지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공격적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는 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율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무료방에 뭐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제가 드리는 그 시황들 여러분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손해 안 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다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 강의 듣고 노란톡방에 이미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뭐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로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전략들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또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추가적인 반등을 이 거래일 안에 보여주지 않는다 싶으면 그때는 매도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LNF 반등 시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TSI는 종목 교체 전략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 주식 콜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실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